새로운 대북 정책이고 얼마 전 박근혜 후보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얘기한 진화하는 대북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것도 해보고 이쪽 것도 해봤습니다. 다 성공한 부분과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분은 취하고 실패한 부분은 버리고 그래서 새롭게 발전해가는 대북 정책, 저는 그것을 진화하는 대북 정책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우리 박보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대북 정책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런 겁니다. 현재 남북 관계의 그 문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해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경제 개방을 해라. 경제 개발이 북한의 정권을 집행해 주는 것이다. 근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흡수 통일이 된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다 경제도 지원도 하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이 적화 통일 전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남북 간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경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북 간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얼마 지나면 그 합의는 파기가 되고 또 새로운 긴장이 조성이 되고 또 긴장된 조성하에서 또 새로운 합의를 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신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화하는 대북 정책입니다. 조금 더 표현을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화함으로써 북한도 진화하는, 상호 진화하는 그러한 대북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안보입니다. 튼튼한 안보입니다. 이 점은 우리 박 후보께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북 정책은 허구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 좌파 10년 정권이 대북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안보를 경시했던 겁니다.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그냥 계속 북한에 퍼주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게 확고한 생각입니다. 사실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1차 북핵 문제가 이제 93년도에 발생하고 94년도에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체결합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미국의 대표단이 북한을 갔을 때 북한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비췄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앞에는 플루토늄에 대한 문제였고 1차 북핵 문제는 플루토늄이었고 2차 때는 이제 우라늄 농축입니다. 농축 우라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듯한 그런 점에서 2차 북핵 위기가 나오고, 그래서 2005년도에 소위 육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북한은 2006년과 2009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북한은 절대로 핵을 단순한 경제 지원만으로 얻을 수 없고 자기들이 핵을 놓는 순간 흡수통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를 지킬 수 없는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연평도 포교,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천안함 사건이 먼저죠. 그리고 우리가 5.24 조치를 경제제재 조치를 하면서 남북한의 결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뢰를 얘기하면 남북 간에도 거의 제로고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시각을 빌로우 제로, 제로보다 나쁘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튼튼한 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첫째는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했던 7.4 공동성명, 그다음에 19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2000년도에 6.15 공동성명, 그다음에 2007년도 제2차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14 공동선언입니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14 공동성명이라든지 6.15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우리 보수 내부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 공동선언에서 너무나 많은 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 그 중에서 다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국민들께 다시 설명을 드려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 정신이 먼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북한에 대한 영유아 지원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산모들은 그 영양 결핍에 의해서 90년대 중반에 그 북한의 그 아주 가뭄과 태풍이 겹쳐가지고 엄청난 작황의 피해를 초래해서 그때 북한이 소위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뭐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금 산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영양 결핍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애들을 낳거나 낳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엔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 0세에서 2세까지 영양 보급이 돼야 그 사람들이 발육이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 평균 신장이 150cm, 155cm인가 그 정도입니다. 저도 그 개성 가보고 평양 가보고 그때 봤던 건데 우리나라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애들이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영양 결핍 세대가 애를 낳고 그 애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때입니다. 또 영양 결핍이 걸리면은 이것은 그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난쟁이족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북한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수해 났죠. 저희는 한 5, 60만 톤 곡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내년 봄에 춘궁기, 우리 어릴 때 춘궁기라고 있었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모르는 우리 여기 청년 대표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춘궁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년 한 3, 4월경에 있었죠. 이것을 이제 극복한 생활운동이고 경제개발운동이 되는 계획입니다만 북한은 아직도 멀쩡할 때도 이런 춘궁기,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를 당해서 50만 톤 작황이 더 나빠졌는데 내년 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더 많은 애들이 굶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수해 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하겠다. 이건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저 북한 사람들이 이상한 난쟁이족이 돼서 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쟤네들은 북한이라고 안 그러고 1998년도 헌법을 고쳐갖고 사회주의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주의 조선.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사회주의 조선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있었고 이시조선이 있었고 이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가 김일성이라고 그런 헌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민족이라고 하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만 갖고도 그 우리 민족적 처단을 내려야 될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주민들을, 그 백성들을 굶어 죽이고 그 유전자가 바뀔 정도로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뭡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찔 거 걱정 안 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먹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생전에 자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아주 소박한 얘기입니다. 쌀밥에 고깃국입니다. 아직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도 해결해주지 못했고 김정은까지 내려오고 있고, 아직도 주민들의 생활을 하나 못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